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하고 또 자외선도 강한 여름철에는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아기같이 맑고 건강한 피부를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알톡2에서는 연령별로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름에 이 사타구니 습진 때문에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래에는 스키니진이라든지 딱 붙는 옷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거기가 쉽게 습해져서 햇빛에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 강한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기미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기미를 예측할 때 가장 확실한 예측 인자라는 거는 노년이 되면서는 기미는 사라지는데 검버섯이 새로 생겨서 좀 고민을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노년층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피부 안이라 혼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해가 자꾸만 뜨거워지고 온도도 높아지면서 피부도 함께 지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여름철에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피부과 박지혜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피부가 지치고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피부의 적이라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여름하면 덥고 습한 날씨가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일조 시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햇볕도 강해지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도 높아지고 피부에 닿는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부 속에는 탄력 섬유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표면에는 색소 침착과 같은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기온이 올라가면서 피지랑 땀이 많이 분비되니까 피부 표면이 오염되기도 쉽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여름이 되면 좀 피부가 상한다라고 느끼고는 있었지만 네. 이게 그냥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 다양한 주요 요인들이 있는데 우선 연령대별로 저희가 나눠서 여름철이 되면 자주 생기는 그리고 많이 고민하게 되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은 어떤 피부 질환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피부도 좀 건강하고 소위 탱탱하다고 하는 피부에 좀 자신감이 있는 시기잖아요. 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름에 이 사타구니 습진 때문에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타구니 습진은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실제로 여름철에 많이들 오시는데요. 사타구니 습진이란 질환은 삽백선이라고도 부르는 질환인데 주로 남성분들이 군대 같은 데 가셔가지고 공동생활하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분들에게 좀 많고 이러한 질환은 발무점이랑 비슷하게 표재성 진균 감염의 일종입니다. 네. 또 여름철이 되면 어루러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건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젊은 사람들이 어루러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어루러기를 일으키는 균이 피지, 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을 좋아하는 진균의 일종인데 피지 분비가 왕성한 20대 등, 겨드랑이, 두피 같은 데에 발생하는 것으로 피부에 나타나면은 갈색 반점으로 번져나가는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 자주 찾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둘 다 균 때문에 걸리고 또 갈색 반점을 나타내는 거로 봐서 거의 비슷한 질병인 것 같은데 증상도 비슷한가요? 두 가지 질환 모두 진균에 의한 감염이고 여름철에 심해진다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질환을 일으키는 균이 좀 다른데요. 사타구니 습진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각질에 살고 있는 진균에 의한 염증 때문에 붉은 발진이라든지 구진, 물집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긁다 보면은 피부가 손상돼서 옷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쓰라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어루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려움증을 유발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주로 스물스물 가렵다, 근질근질하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지는 않은데 대신에 갈색 반점이 넓게 번져나가면서 보기에 흉해서 피부과를 찾는 경우도 많고 얼굴 부위에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색깔이 빠져서 이게 백반증이 아닌가요 하고 피부과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빠진다는 거는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원래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균의 특징상 자외선에 노출되고 난 이후에 색깔을 파괴해서 색깔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타구니 습진의 경우에 제가 좀 미리 찾아보니까 뭐 여성분들은 안 겪으니까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많이 힘들다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간지럽다고 해서 평소에 편히 긁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려움증으로 주로 피부과를 많이 찾기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하시는데요. 사타구니 부위의 습진이 이 손바닥보다 더 작게 있다면은 바르는 도포제로도 충분히 도포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도포제 연고를 사용할 때 이 습진보다 한 10cm 정도 더 넓게 발라야지 균이 제대로 박멸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되거든요. 대신에 이 손바닥보다 더 큰 크기로 넓게 번져나가는 양상이라면은 먹는 항진균제를 2주에서 4주 정도 먹어야지 치료가 됩니다. 이 어루러기 같은 경우에는 사타구니 습진처럼 많이 가렵지는 않으니까 치료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색소가 침착된다고 하니까 이거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이것도 좁은 범위에 있을 경우에는 도포제를 발라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등이나 이런 데는 연고를 바르기가 쉽지 않고 더 넓은 범위로 번지게 되면은 연고를 바르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항진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샴푸를 사용할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누칠을 하듯이 샴푸를 하고 헹궈내는 방법으로 2주 정도 지속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항진균제 샴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게 샴푸라고 하니까 그냥 머리만 감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신을 세척하는 네. 세제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이게 한 번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한 번 걸린 후에는 재발도 또 걱정이 되거든요. 네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름 같은 계절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여름철에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땀이 많이 날 경우에는 샤워를 즉각적으로 하고 그리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와 같은 곳에 습해지기 쉬운 곳은 잘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균 감염들이 대개는 발무점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발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비는 물로 흐르는 물에 세척을 잘 해주고 땀에 젖은 양말은 갈아 신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신발도 한 가지 아니고 여러 컬러를 번갈아서 신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손발 집에 들어오면 우선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게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더더욱 손발 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사타구니 습진은 남자만 걸린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에는 스키니진이라든지 딱 붙는 옷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쉽게 습해져서 습진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름철에 습해지지 않도록 좀 통풍이 되는 옷을 골라서 입어야겠네요. 그렇죠. 오늘은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이미지를 바꿔주는 운동 열심히 함께하고 계신가요? 자, 이번 주도 어떤 동작을 배우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이렇게 등 전체를 아우르는 운동 1, 2, 3주의 종합형 같은 운동을 해봤는데요. 이제 종합이 됐으니까 어떤 운동을 하게 되나요?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마우스든지 연필을 잡게 되면 손목이 틀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어깨에 질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연결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배워볼까요? 일단 45도 정도로 옆으로 나란히를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나란인데 약간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자, 손목을 틀어주시는데 이렇게만 가시는 게 아니고 어깨도 같이 눌러주시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올 때는 어깨가 따라서 앞으로 살짝 이때도 넘어옵니다. 똑같이 이렇게 네. 마치 한국 무용할 때 어깨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요. 뒤로 다시 넘겨주시고. 그렇죠.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몇 회를 하면 될까요? 네, 이것도 전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분은 10회, 남자분은 20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여름철에 조심해야 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서서 젊은 층이 조심해야 할 질환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40대에서 60대 중년층이 조심해야 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뭐니 해도 이 시기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기미가 아닌가 합니다. 기미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기미라는 질환이 주로 유색 인종, 그러니까 황색 인종, 그리고 뭐 흑인들에게 잘 발생하고요. 그리고 20대부터 뭐 50대까지 가임기 여성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질환인데 다양한 크기의 갈색 반점이 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얼굴이라든지 팔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왜 걸리게 되는 건가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이 기미라는 질환들이 임신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경구 피임약 그리고 자외선의 노출 그리고 내분비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름철에 자외선 때문에 기미가 심해진다는 건데 어떤 작용이 피부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심해지는 건가요? 강한 햇볕을 받게 되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세포들이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멜라닌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만들 경우에는 착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라는 질환이 나타날 수 있죠. 햇빛에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 강한 햇빛에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기미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기미를 예측할 때 가장 확실한 예측인자라는 것은 유전적 경향성입니다. 유전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에 잘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자외선의 노출량과는 관계가 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노출되더라도 기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했던 게 기미가 단순히 생각을 할 때 그냥 기미는 뭐 다 같은 색이지 갈색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미도 색깔이 다양하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미를 감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미가 피부층을 여러 층으로 본다면은 표피 겉에 표면에 나타날 경우에는 갈색으로 주로 나타나고 아래 진피라고 해서 그 아래층에 나타날 경우에는 청색빛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양측에 표피와 진피 모두 있을 경우에는 약간 회갈색으로 뿌연 유리장 같은 데서 보는 갈색 그런 회갈색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거 보면 치료 방법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미 치료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 비타민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네. 비타민제 챙겨 드시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은 아닌데 멀티비타민을 먹었을 경우 기미가 치료됐다는 보고들도 있고 비타민 C를 피부 속에 침투할 경우에 기미가 치료됐다는 다수의 보고들이 이미 나와 있고 시중에서도 많이 치료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바라는 건 기미를 좀 생겼지만 없앴으면 좋겠다잖아요. 네. 뿌리 뽑을 수는 있는 건가요? 저희 피부과로도 기미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기미 제발 뿌리 좀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말씀 많이 제가 듣는데요. 집에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네, 제발 뿌리를 뽑아달라고. 왜냐하면 좋아진 것 같다가도 얘가 여름철이 되면 다시 나타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뿌리가 있는 질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치료할 때 치료 과정 중에 더 진해지지 않도록 SPF가 30 그리고 PA가 2+ 이상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 집에서 혼자 치료를 하게 된다면 미백 연고를 써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심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에는 피부 박피술이라든지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기미약이라는 걸 먹게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비타민C 침투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노년층의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게 중년층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던 기미가 노년이 되면서는 기미는 사라지는데 검버섯이 새로 생겨서 좀 고민을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검버섯은 또 어른들 말씀하실 때 뭐 죽음의 꽃이다 막 이래서 네. 정말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이 검버섯이 노년층에 심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실제로 폐경 이후가 되면은 기미는 조금 옅어지지만 검버섯들이 더 눈에 많이 띄어서 많이 오세요. 그리고 검버섯은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데 사마귀 모양으로 갈색 판이 작은 것부터 1cm가 넘는 것까지 자외선에 노출되는 얼굴, 두피, 몸통에 생겨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40대 이후에 한두 개씩 생겨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얘네들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아져서 눈에 띄어서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이후에 생긴다면 이게 노년층만 걱정하는 그런 피부 질환은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검버섯 아무래도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미보다 치료는 훨씬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검버섯은 형태가 피부 겉에 이렇게 붙어있는 양상으로 있기 때문에 점을 뺄 때 사용하는 레이저를 통해서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네, 건가요? 한 번에 대부분 다 제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검버섯이 무서운 것이 그냥 검버섯일 수도 있지만 뭐 암이나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면서요? 검버섯이란 것 자체는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위험한 질환이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노년층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피부암이라 혼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가야 될지가 중요한데 검버섯이 색이 짙어져서 검은색으로 보인다든지 크기가 커진다든지 그리고 출혈이 발생하거나 상처가 생기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낫지가 않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악성 암종을 의심할 수 있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갑자기 검버섯이 얼굴뿐만 아니라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는 몸이나 이런 데서 수십 개가 갑자기 생겨날 경우에는 내부 장기에 암종이 발병할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가 갑자기 내 몸에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위랑 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알약톡톡 여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여름철에 심해지는 피부 질환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있다입니다. 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들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지만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흔적을 오랫동안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위생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잘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철저한 위생 관리와 또 자외선 차단으로 피부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얼마 만에 만나는 미녀 선생님인지 그런가요? 네, 확실히 피부과답게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네, 젊어 보이는 거죠. 아, 피부 관리 잘하신 건가요? 네. 손목과 어깨의 움직임에 리듬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네. 제가 박치라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